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국회의장단을 뽑는 표결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건설 투자 등의 호조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의 분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서울의 국민평형아파트 전세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가 6억을 넘기면서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내일 오전 거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했는데요.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져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그리고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여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6개국과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경제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결국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국회의장단을 뽑는 표결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국회의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우 의원은 192표 가운데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오는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까지 원구성에 대해 협상했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국회 부의장 선출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의 없는 표결 강행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출과 건설 투자 등의 호조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분기 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급감과 함께 뒷걸음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의 반등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 이번 분기에 1%를 넘겼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2분기에는 조금 조정이 이뤄지고 3, 4분기에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설 투자가 3.3% 뛰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건물과 토목건설의 동반 회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순수출이 특히 큰 역할을 했는데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서울의 국민평형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가 6억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14,48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8.9%가 전셋값 6억 원 미만이었는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만 해도 6억 원 미만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이 99.2%에 달했지만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6.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6억 미만인 서울의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도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아파트 공급이 전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해 앞으로도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계속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내일 오전 거행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올해 추념식 주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재계 주요 인사 등 5,000명가량이 자리합니다. 추념식에선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이승초 씨가 전후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됩니다. 더불어 6.25에 참전한 삼형제가 세상을 떠난 뒤 함께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추념 공연 등도 이어집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6.25 참전 유공자 성욱기 씨의 후손이 낭독합니다. 또 올해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4명의 소방관에게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김 물가가 18%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상승률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올라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른 김의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56%, 가공식품인 맛김의 가격은 8.1%가 올랐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김밥이 유행하며 김 수출이 늘고 김 원초의 가격도 크게 오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노동부가 중소기업 단체들과 2일 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2일 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육군 발표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경연에서 군복무가 큰 자부심이라고 밝히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이홉은 어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육군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제이홉은 군복무는 커다란 자부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제이홉은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로 망종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이 30도를 웃돌고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일부 내륙 지역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강원 영서에 5에서 20mm, 충북 북부, 호남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한낮에 덥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제주도와 일부 강원 내륙, 전남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